네,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디텍션을 따로 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때 제가 한번 말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짚어볼게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화살표가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움직이는 게 렉 없이 다 보이나요? 아니면 끊겨서 보이나요? 화살표가? 끊겨서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맨 왼쪽 문제를 보면, 두 번째 먼저 볼게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 부분을 보면 이 이미지 안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게 고양이는 고양이로만 분류를 하는 건데 플러스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 바운딩 박스를 잡아주는 것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좀 더 추가가 돼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구현할 때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구현을 했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이 x, y, 그 다음에 wh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4개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먼저 이 로컬라이제이션, 이 네모 박스, 바운딩 박스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의 높이 h, 그 다음에 너비 w 이렇게 이 4가지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부 다 그거를 제곱합으로 로스 펑션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은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은 그 L2로스를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맨 왼쪽에 보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픽셀 하나하나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이, 그 다음에 뭐 그래스 트리, 스카이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픽셀을 움직이면서 이 픽셀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죠. 이제 그 대신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들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지금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만약에 고양이가 2마리 있어도 고양이를 얘도 고양이고 얘도 고양이니까 둘 다 같은 고양이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클래스별로 구별을 하되 인스턴스별로는 구별을 못해요. 이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디텍션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이 부분에서 보면 원래 객체가 하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 객체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인스턴트 시그멘테이션은 마스칼 CNN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디텍션 한 거를 기준으로 자 여기 보면 이 디텍션 자체가 인스턴스별로 돼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각각에 대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해 보자 하는 게 가장 오른쪽 문제 문제 방법인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RCN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세그멘테이션 설명을 할게요. 세그멘테이션 보면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일 컨볼루션으로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여기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컨브넷을 통해서 점점점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픽셀에 대해서 전부 다 분류를 하니까 지금 여기 소가 2마리 있는데 같은 소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자주색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나무라서 같은 나무로 분류를 했죠.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컨볼루션을 그냥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 컨볼루션과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을 한다는 건데 이 방법이에요. 결국엔 이거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처음에 점점점 줄여나가죠. 여기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가 뭐냐면 맥스플링이 이루어진 거겠죠.
맥스플링 이루어지고 컨볼루션, 그다음에 또 맥스플링, 그다음에 또 컨볼루션, 여기서 이제 업샘플링 또는 트랜스포즈 컴프 2D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바틀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원본 사이즈로 변형시켜 나가는 이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에서. 그래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그 업샘플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스퀘어에서 배웠던 거는 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먼저 볼게요. 여기서 맨 처음에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2x2자리를 4x4로 바꾼다. 그러면 같은 값들을 다 채워주는 거.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0으로 채우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라스에 보면 업샘플링 2D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예를 들면 1357이라고 제가 처음에 선언을 했죠. X에 대해서. 그래서 X를 프린트 해보니까 이렇게 1357이 나오는데, 이거를 업샘플링 2D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Y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1133 5577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케라스의 업샘플링 2D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그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인터폴레이션으로 통해서 만약에 1과 2 사이에는 1.5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업샘플링 2D는 그냥 이렇게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을 취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맥스 언플링 마법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운샘플링과 업샘플링이 있죠. 그럼 이게 대칭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샘플링을 할 때 맥스 풀링을 하는데, 그 맥스 풀링을 할 때 위치를 기억을 하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면 맥스 풀링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는데, 그럼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자리, 그다음에 7의 자리, 8자리 이거를 기억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업샘플링 할 때도 그 자리에만 1을 2를 3을 4를 넣어주고, 이제 아까 배드네이스 방법을 취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샘플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아까까지 방법들은 보면 이렇게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 그 다음에 배드 오브 네일스 방법, 맥스 언플링 방법, 이런 방법들은 아까 설명하듯이 함수형이에요. 어떻게,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죠. 여기서 어떤 뉴런이 있거나 학습할 웨이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즈 방법은 웨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가지고 하는데, 자, 방법을 대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마찬가지로 2x2를 4x4로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늘리는데 어떻게 늘리냐? 이 값에 대해서, 지금 이 주황색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3x3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2의 패딩 1. 그러면 3x3 트랜스포즈니까 3x3 필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빨간 색깔, 지금 이걸 필터라고 하면, 필터가 여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필터에다가 분홍색 값, 이걸 곱한 게 빨간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값에다가 필터로 곱한 게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 겉에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썸을 해줍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2x2이고 이게 3x3 필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이거는 4x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 3, 4, 혹시 지금 이거 다 보이죠?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도 보이나요? 저 지금 파워포인트 쓰고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 3, 4, 6을 여기 1에다가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자, 다시. 여기 2를 필터에다 곱하죠. 그러면 200, 022, 200이 되죠. 그럼 이 부분 똑같이 써요. 200, 022, 그 다음에 200.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부분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에 대해서 또다시 곱해줍니다. 그러면 300, 033, 300 이렇게 되죠. 그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게 그 스트라이더가 1인, 스트라이더가 2니까 두 칸 이동해서 여기다가 쓰죠. 그러면 300, 033, 300. 그래서 실제적인 결과는 일단 이건 그냥 2가 나오고 0이 나오고 이거 두 개 더해요. 2 더하기 0에서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 3, 0, 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컨브 2D 트랜스포즈 이렇게 필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할 대상이 있다라는 게 기존에 있는 업샘플링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더하냐 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자 현상 또는 체커보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노베이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그런 걸 할 때 또는 겐을 할 때 그 업샘플링보다는 업샘플링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업샘플링과 컨비투디 트랜스포즈 방법이 있는데 이 컨비투디 트랜스포즈 방법은 이 썸 때문에 체커보드 현상, 그 격자무늬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발생한다는데 왜 발생하지 그거는 몰랐는데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업샘플링을 좀 더 쓰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그 교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하면 하나의 필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그간 그 1차원에 대해서 그럼 여기 A를 마찬가지로 또 필터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AX, AY, AZ가 되죠. 이게 아웃풋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B에 대해서 필터를 곱해줍니다. 그럼 BX, BY, BZ가 지금 스트라이드 2니까 두 칸 이동해서 여기다가 합니다.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체커보드 현상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2x2에 대해서 스트라이드를 두 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3x3이잖아요. 그 필터가. 근데 2x2로 한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잡혔다. 이 처음에 이 두 칸이, 이 네 칸이. 그러면 스트라이드 2니까 이제 그 다음 여기가 잡히겠죠. 오른쪽 두 칸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왼쪽 두 칸과 오른쪽 두 칸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또 필터의 개수가 제한이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하는 게 트랜스포즈 방법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따가 또 그 RCNN 계열을 할 텐데 추가적으로 말하면 욜로랑 그간 마스크 RCNN 전에 패스터까지는 그러니까 RCNN, 패스터 이 세 가지는 디텍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디텍션에 관련된 문제는 욜로도 있어요. 그러면 욜로랑 그 RCNN 계열의 차이가 뭐냐? 보통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디텍션에서 RCNN 계열은 ROI라고 해가지고 그 바운딩 박스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학습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 욜로는 그걸 한꺼번에 한다 뭐 그런 차이인데 이건 아직 오늘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이제 말한 게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RCNN 계열을 먼저 하겠습니다.